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요즘 누가 친절 베푸면 조금 불안할 때가 많지. 보이스 피싱인가 싶을 때도 많고, 그지? 수필입니다. 수필이고, 수필은 무슨 갈래? 수필은 교술 갈래. 교술 갈래는 어떤 거? 자신의 경험을 적는 거. 생각, 자신이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경험. 거기서 깨달은 바를 적는 글이 수필이지, 그지? 여기서의 나는 누구라고요? 글쓴이지, 그지? 본문 볼게요. 몸이 축나서 한의원을 다녔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그 한의원은 여간에서 약을 지어주지 않는 곳이었다. 이게 이 한의원의 특징이야. 요즘은 웬만하면 좀 가잉 진료하고, 그리고 한의원 가면 약도 막 지으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 한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상하네. 뭐 다른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뒤로 누가 안부를 묻으면 한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이 한의원이 여간에서 약을 짓지 않는 곳이라고 대답하니까 그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운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상당수가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 약 안 지으니까 그런 걸로 돈 벌지 않겠냐 하면서 넘겨짓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사람들의 이 약을 안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그러면 침이나 뜸이 전문인가 보다. 아니고는 그렇게 약을 안 지을 리가 없지. 그리고 내 말은 그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일부러 약을 필요 없는 사람에게 일부러 한 약을 쓰지 않는다는 요 뜻이야. 요 뜻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이, 그렇게 약을 안 주는 한의원이 있다고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약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약을 안 짓는 거, 요게 약을 짓지 않는 진짜 이유인데, 약을 짓지 않는 진짜 이유이고, 요게 이제 글쓴이가 전하려고 하는 뜻이야. 글쓴이가 전하려고 하는 뜻인데,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 이런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를 이 한의원의 착한 뜻을 몰라.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이야.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제목이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몇몇이 있기는 했다. 왜 약을 안 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넘겨짚어 생각하는 거야. 그나마 판단을 미루고 무엇인가를 더 확인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지. 이상한데 왜 그럴까? 이러면서 판단을 미루는 사람은 있는 거야. 처방을 원해서 온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한대요. 되게 양심적인 한의원이다. 그러니까 약 짓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그냥 돌려보낸 거, 진짜 이 사람에게 약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생각해보고 약을 지어주는 거야. 이게 한의원의 선이지, 그지? 그런 원칙은 한의원의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현실적인 도움은 절대 안 되겠지. 왜? 약을 지어줘야지 돈을 벌잖아, 그지? 그러니까 금전적 이익은 전혀 되지 않는데도 환자들의 주머니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이익은 안 되지만, 하지만 찾아온 사람으로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것을 어떤 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선의가 아니겠어. 요게 이제 처방을 원해서 온 사람이라도 보고 필요하면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한의원의 선이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서리법이지. 서리법 사용했고, 서리법.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요즘 그런 선의는 아주 드문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람들이 이 한의원이 진정한 의도를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선의 베푸는 것, 선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참 힘든 사회였다. 힘든 사회다. 쉽게 떠올릴 수 없고 상상하기 힘드니 아마 믿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해가 없으니까 하기는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에는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야. 요게 선의를 믿지 못하는 까닭이지. 선의를 믿지 못하는 까닭이고요. 부모님에게 선물하라고 꾀더니 허가도 나지 않은 재료로 여기 이제 못 믿게 만드는 얘들이야. 허가도 나지 않은 재료를 약을 만들어 팔지 않나. 당신이 돈을 잃게 될까봐 그런다며 접근하는 은행직원,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들어가지를 않나. 그렇게 함량 미라의 제품을 속여 팔거나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 이제 흔하디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요게 이제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예지, 그지? 선의를 믿기 힘든 사회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고, 그러다 보니 뻔한 속임수에 왜 넘어가느냐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이런 세상, 어떤 세상? 선의를 믿지 못하는 세상. 이제 이런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윤리나 합의보다는,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윤리, 합의, 이런 것보다는 음모론적 시각이 현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이면에 숨은 악의가 있고, 너 지금 베풀어주는 친절, 선이 그게 진짜일까? 이런 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숨은 악의가 있고, 그런 악의를 간파하지 않으면, 아이고, 바보같이, 그걸 몰랐어. 이렇게. 그것도 몰라 속았어 이렇게 간파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상식. 요게 뭐야? 요게 음모론적 시각이지. 음모론적 시각. 이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그렇다면 불신과 불의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될 그럼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선의를 베풀어도 그걸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는 거야. 음모론적 시각의 폐해야. 음모론적 시각의 폐해. 폐해 이거 아니지. 이렇게 I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란 좀 가정하면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 왜? 믿음으로써 있게 될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 왜 모험이라고 그래? 일종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믿으면 사람 좋게 믿었더니만 뒤통수 맞는 거야. 그래서 모험과 같은 거라는 거지. 현실이 이러니 우리의 불신은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하는 거, 난 못 믿는 거. 이걸 갖다가 아유 왜 그래 왜 그래 난 못 믿어 하면서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 없을 듯하고요. 하지만 탓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옳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거야. 얼마 전, 자, 6살 조카의 일화가 나옵니다. 일화를 제시하고 있어요. 조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내렸다.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와서 그런가 싶어 물어보니 맑은 얼굴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이랑 뭘 하면서 왔는데 얘기하면서 왔지. 무슨 얘기했는데 조카가 신이 나서 선생님이랑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선생님과 나눈 얘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점심시간에 누구랑 싸우지 말고 수업 시간에 쓰이지 말며 무슨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통학버스를 기다릴 때는 장난치지 말라는 어떤 말, 지적과 당부. 그냥 들으면 어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 있는 그런 지적과 당부야. 버스에서 오는 내내 자, 버스에서 오는 내내 보니까 오는 내내 혼이 난 것에 가까웠는데 저렇게 얼굴이 하날 정도로 즐거울까? 자, 겉으로 드러난 말로만 판단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말은 요거야. 혼이 난 거 알고. 근데 아이는 그걸 선의로 받아들인 거야. 불신하는 마음이 없어. 선생님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아이는 선생님 말에 담긴 선의를 듣고 선생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다 조카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겉으로 드러난 말은 지적하고 당부하는 말이지만은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며 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조카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데는 선생님이 아마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표현한 선생님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애가 순수한 거야. 아무리 그렇게 표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조카가 그걸 선의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선의로 들으니까 그게 정말 기분 좋은 얘기가 된 거지. 여기도 없지 않은가 해가지고 여기도 서리법 사용되었지. 이렇게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 요게 이제 그렇지 못한 세상이니까 좀 안타깝지, 그지? 요게 타자와의 바람직한 소통 방법이야. 타자와의 바람직한 소통 방법이고 신뢰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을 그 힘을 우리는 언제부터 잃어버리고 망글까? 나는 나 좋았겠지 하는 조카를 보고 있다가 그 손을 지어보았다. 믿을 수 없게 조그맣고 보드랍고 연약했지만 그 아이가 지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내 것보다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여기에 아이가 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하는 힘이 존재하는 세상이야.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하는 힘이 존재하는 세상. 자, 핵심 정리해 볼게요. 갈래는 현대 수필인데 수필 중에 내용이 무겁지 않잖아, 그치? 요런 수필을 경수필이라 그러고요.
좀 있잖아. 무거운 사회 문제를 논의할 때는 쓰는 논설문 같은 수필을 우리는 중수필이라고 그럽니다. 자, 일상적인 내용이지. 일상적.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니까 성찰적. 제재는요, 한의원 진료를 받은 일하고 조카와의 일화. 그리고 조카와 유치원 선생님의 대화. 주제는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의 필요성. 믿는 힘의 필요성. 한의원에 다녔던 글쓴이의 경험이 나오고요.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아, 요즘 세상은 선의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구나. 그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고 조카와 유치원 선생님의 일화를 통해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고 그리고 선의를 믿기 어려운 세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한 뒤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떤 것, 타인의 선의를 믿는 그런 신뢰하는 힘이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처음, 중간, 끝. 우리 수필은요,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짜임은 있어. 그 짜임이 처음, 중간, 끝이야. 처음에는 한의원의 선의를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중간은 타인의 선의를 선뜻 믿기 힘든 현실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는 조카와 선생님의 일화에서 드러나는 타인의 선의의 신뢰가 얼마나 좋은가, 조카가 얼마나 순수해. 신뢰하는 힘. 선의를 신뢰하니까 그 지적하고 당부하는 말도 너무 기분 좋게 들리는 거야. 자, 한의원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니? 첫 번째, 여간에서는 약을 짓지 않는 한의원이지. 약을 짓지 않는 한의원이야. 나의 반응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굳이 한약을 쓰지 않는 한의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뭐 그런 한의원이 있어. 침이나 뜸 이거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니까 그렇지 않겠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판단을 미루고 또는 그렇게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거나 아니면 왜 그래? 하면서 판단 미루고 무언가를 더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없었지, 그지? 글쓴이의 생각은 이 사람들 반응 되게 흥미롭네. 타인의 선의를 선뜻 믿기는 세상이 너무 나쁜 것 같아. 나쁜 게 이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믿기 힘들지. 그래도 우리 이렇게 나빠도 불신만 탓할 수는 없지. 그것이 옳거나 정당한 건 아니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야. 조카와 선생님의 일화에 담긴 작품의 주제는 선생님의 선의를 기분 좋게 듣고요. 조카는 기분 좋게 듣고 선생님은 진심을 다해가지고 아마 선생님이 잘 전달한 것 같다고 글쓴이는 생각하잖아, 그지? 그래서 조카가 타인의 선의를 진짜 선의 그대로 듣고요. 그 신뢰한 거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